안녕하세요, 세뷰티입니다. 오늘은요, 최근에 7월 1일자로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으로 묶였고요. 7월 5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갑자기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바뀌어버리면 어떤 부분들이 변화가 생기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계시지만 그냥 일상생활 하시면서 이제 바쁘게 사시는 분들은 내 집이 원래 거기 있었는데 갑자기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돼버리면 당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부분부터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세금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요. 기존에 집이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 지역, 이번에 지정이 된 지역에 집을 산다 했을 때는요, 취득세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규제지역에서 우리가 두 번째 주택을 취득을 하시게 되면요, 취득세가 10%로 중과가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취득세를 부과하는 곳은 그 관할 구청 지방세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이 헷갈린다 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 연락을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집을 사시는 게 맞습니다. 양도세도 바뀌겠죠. 이제 올해 5월 10일 이후부터는 규제지역에서 양도를 할 때 2주택 이상부터는 양도세 중과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번에 지정이 된 이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팔게 되는데 내가 집이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이라 했을 때는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이 부분 확실하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내가 집이 한 채만 있을 때는 2년만 보유를 하시면 12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주 요건이 붙습니다. 2년 내가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헷갈릴 수 있잖아요. 나의 매수 시점에 따라서도 이런 부분이 되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웬만하면 세무사 상담 받고 확인하고 이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권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통은 전매 제한, 분양권을 팔 수 있는 그 전매 제한이 이 단지마다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근데 특히나 규제지역인 경우에는요, 규제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고 나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게 되면요, 보통은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이에요. 거의 이제 입주할 때까지 못 판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대출 규제에 대해서 잘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비규제 지역이라 했을 때는 LTV라고 해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보통 한 70% 정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도권이라 했을 때는 627 대출 규제 때문에 한도가 6억으로 제한이 됐죠. 근데 이게 지금 규제 지역으로 돼버리면 또 여기서 변동이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일단 LTV가 40%로 제한이 되고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바뀝니다. 이 가액에 따라서 바뀌는데요. 15억 이하 같은 경우는 6억까지 대출이 되지만 15억에서 25억 사이라 했을 때는 이게 4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요. 25억을 넘어버리면 2억까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시세 기준이기 때문에 꼭 만약에 대출을 받으셔야 되면요, 대출은행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렇게 대출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주택자이면 아예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청약에 대한 것도 달라집니다. 확실한 부분들은 추후에 규제지역이 지정되고 나서 분양하는 단지들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가점제 비중이 높아지고요. 만약에 당첨이 됐을 때 재당첨이 되는 그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7월 5일부터는 이 지역들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집을 사는 분들은요, 실거주만 가능해요. 내가 매매 계약을 하기에 앞서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허가가 나야지 정상적으로 매매 계약을 하고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되면 무조건 2년 동안은 실거주를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표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꼭 요거 확인하시고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요 지역들이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5년 10월 15일에 부동산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 대책으로 인해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들이 규제 지역에다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다 묶여버렸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이 지역들이 규제를 묶였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로 풍선효과가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이게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랐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풍선효과가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역시나 풍선효과가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대표적으로 구리시랑 용인 기흥구랑 화성 동탄으로 갔죠. 안양 만안구 쪽으로 갔죠. 이 지역들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양시 만안구 같은 경우는 규제지역 지정이 안 됐지만 여기서 더 급등을 한다 했을 때는 여기도 추가로 규제지역이 묶일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을 봤을 때 풍선효과는
상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한 지역을 묶으면 다른 지역으로 풍속화가 가는가? 이거 생각했을 때 저는 그걸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현재 주식 시장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모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가지려고 하는 그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 지금 주식을 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뭔가 과열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의 흐름, 우리가 돈의 흐름을 유동성이라고 하잖아요. 유동성이 주식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부가 부동산으로 가고 있죠. 그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시중에 지금 흐르는 이 돈의 흐름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일부가 가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이 주식을 매도하고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이 유동성의 크기가 엄청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틈새 시장을 찾아가고 있고요. 지금 향후에 공급이 없다라는 부분을 다 인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공급 대책들이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거기다가 전월세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하잖아요. 내가 전세에 살고 싶은데 전세가 없거나 전세가 너무 급등을 했거나 월세 가려고 하는데 월세도 너무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차라리 여기다가 대출 받아가지고 내 돈에 맞는 집을 사버리자 이렇게 또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집을 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더 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이 규제 지역으로 막혀버렸다 그러면 아무래도 대출이나 뭐 세금 같은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비규제 지역으로 사람들이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1일에 이 지역들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는데 오늘 기사에 어떤 게 나왔냐면 벌써 그 화성의 병점 쪽에 있는 그 아파트들 그리고 지금 구리 옆에 남양주잖아요.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들이 매물 효과가 수천만 원씩 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게 빠르게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속도의 면에서 상당히 빠르다는 거예요.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를 보면 이걸 묶었을 때 한 몇 달 동안은 시장이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비규제 지역으로 유동성이 옮겨갔는데 지금은 거의 지금 하루 만에 지금 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학습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이랬으니까 아니면 최근에 다른 지역들이 규제를 묶였을 때 이게 풍속화가 가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이 지역이 묶였으면 요 주변 지역들로 확실히 갈 수 있겠구나 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속도는 이 풍선 효과의 속도는 상당히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은 그럼 그 풍선 효과가 가는 지역들도 급등을 하면 또 묶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묶이다 보면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도 지방 소도시만 빼고 다 묶여버렸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지방이 그렇게 급등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비규제 지역을 본다 했을 때 선택지가 지금 수도권에서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방 광역시에다가 대출 규제 적용도 안 받는데 여기 너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의 시선이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지방 광역시도 급등을 하면 묶일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추이로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안 심리가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내가 집 한 채도 못 갖겠는데 그런 불안 심리를 계속적으로 이런 규제, 인위적인 규제가 사람들 자극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풍선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먼저 좀 움직일 수 있는 지역들이 어떤 곳들일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딱 구리 옆에 붙어있는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죠. 사람들이 간다 했을 때는 그 도시에서 제일 좋은 곳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제 구리에 비해서는 그렇게 급등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도 신도시로 조성이 됐고 너무 쾌적하고 상품성이 괜찮은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8호선 라인이잖아요. 분명히 이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계속 몰려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평택에서 가장 좋다라고 했을 때 고덕 신도시죠. 평택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요. 여기가 뭐 삼성전자 반도체 이슈도 있고요. 지금 동탄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으로 이제 수요가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동탄 사고 싶은데 동탄이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옆을 봤더니 여기 지금 평택의 고덕 신도시 너무 저렴한데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평택의 미분양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수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뭐 다산 신도시나 아니면 이번에 뭐 규제 지역으로 묶였던 도시들하고 비교를 하면요. 평택은 향후에 공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공급이 많아요. 말피 분양권들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무조건 풍선 효과가 간다라고 해서 봐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내가 실거주라면 검토할 수 있지만 투자를 했을 때는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집을 사고 나서 아무래도 공급이 향후에 많으면 이게 생각보다 빨리 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선 효과가 가는 지역들을 볼 때도 항상 그 지역의 흐름, 미분양이나 공급 같은 그런 요인들도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양 만안구예요. 안양 만안구는 이제 아무래도 안양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이번에는 안 묶였다는 거죠. 근데 다음에는 묶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안 묶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더 몰릴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곳에 집을 산다 했을 때는
보다는 다음에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하시고 이게 거기에 대한 리스크들을 잘 체크를 한 다음에 그렇게 집을 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지역들 말고도 지금 뭐 군포나 안산이나 뭐 고양시나 아직까지 많이 상승 못한 그 비규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도 있죠.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송도는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곳들로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유동성이 번져 나갈 수 있겠다. 그렇게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역들에 내가 집을 사야 한다 했을 때는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지역들 하나씩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하나를 덧붙인다 했을 때는요, 이제 앞으로 지방광역시까지 범위를 좀 넓혀서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서울이 급등할 때는 내가 어떻게든 빨리 지방 아파트 팔아가지고 서울에 하나라도 사둬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서울과 이제 경기도 일부 지역들이 규제 지역을 묶였을 때는 또 어떤 생각하셨냐면,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있는 비규제 지역에 내가 어떻게든 하나를 사놔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방이 아무래도 흐름이 더 늦다 보니 지방에 있는 집이 안 팔려가지고 못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묶여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지금 남아있는 비규제 지역,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보거나 아니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지방 도시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교한다 했을 때 지금 충분히 특히나 이제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정말 괜찮은 곳들이 많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못 오른 곳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지를요 더 넓히면 좋아요. 뭐 당연히 수도권에 있는 비규제 지역도 볼 수 있지만 지방에 있는 광역시의 상급지들, 좀 괜찮은 신축 아파트들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선택지를 넓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사는 동네가 규제 지역인지 비규제 지역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관심 없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내가 사는 지역이 규제 지역인가 비규제 지역인가 그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실 사이트에 가면 정책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거 딱 누르시면 그 지도를 보시면 어디가 규제 지역이고 어디가 비규제 지역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규제 지역에 집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규제 지역에 집을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세금, 대출 이런 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이렇게 체크하시고 웬만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대출이나 세금 같은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비규제 지역이 좀 더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좀 언급을 했던 그 지역들 보시면서 제일 좋은 입지에 어떤 아파트들이 있고 거기가 지금 가격이 얼마하고 지금 최근에 거래는 얼마가 되었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나실 때 웬만하면 현장을 가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둘러보시면서 내가 살 수 있는 곳을 좀 찾아보시면 좋죠. 제 주변에도 집을 살려고 하는데 못 사시는 분들을 보면 내가 거기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막연함이 있습니다. 그 막연함을 없애려면요, 시간이 날 때마다 가봐야 돼요. 내 눈으로 보고 주변 입지를 보고 정말 내가 여기에 살고 싶은가, 그 마음이 드는가,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대출함도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 내 집 마련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내 소득 대비했을 때 너무 무리하게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월소득의 한 30% 정도가 대출 원리금으로 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을 알아보시고요. 정확한 거는 지금 금리가 계속적으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상담사나 대출은행에 꼭 상담을 받고 미리 알아보시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아까 뭐 조금 더 여기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무조건 비규제 지역이라고 다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사야 한다 했을 때는요, 대부분 지역들이 지금 규제 지역으로 지금 묶여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 구리나 동탄이나 이런 동네들이 비규제 지역이니까 좀 더 메리트가 있었지만 지금은 똑같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버렸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제 그 지역들을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도 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규제 지역으로 묶여버리면 처음에 주춤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다시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그 도시의 본연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서울이나 아니면 먼저 규제 지역으로 묶였던 곳들도 처음엔 주춤했지만 지금 다시 회복이 되는 지역들이 상당히 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비규제 지역으로 한정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더 넓혀가지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내 돈에 맞는 곳들을 이렇게 좀 넓혀가지고 살펴보시는 전략, 그렇게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규제 지역으로 묶였던 그 지역들, 이로 인해서 어떻게 이 시장이 좀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수요를 누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가장 필요한 건 공급에 대한 부분인데 공급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해결이 지금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부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늘릴 수는 있지만 예전보다 풍수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것들을 꼭 인지를 하시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집을 산다라는 것은 결국엔 내 상황에 맞는 집을 사야 돼.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돈이 있어야 되고 만약 기존 집이 있다 했을 때 집이 팔려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다 각자 다르시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 상황에 맞게 그렇게 집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린 이런 내용들이요.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세비티 강의 및 상담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